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네,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자, 오늘 국내장, 미국장이 약간 가는 듯 마는 듯 가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이 조금씩 힘을 더 내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이게 참 두 개 다 수급이 긍정적이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다행이네요. 예. 그렇지만 저희가 늘상 직격도로 요즘에 듣는 단어가 지긋지긋합니다만 어쨌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관세, 뭐 공매도, 정치얘기 등등등 해서 맞네, 많어. 네. 약간 지금 주변 상황이 시끌시끌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여러 가지 발표들이 좀 날 거기 때문에 네. 국내외적으로 좀 보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가는데요. 뭐 어제 이 시장 상황 지금 보게 되면은 어제 네. 갔던 자동차 부품이 가는 건 어제랑 비슷한데 네. 또 그 뒤로 2, 3위권이 또 다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내가 수익을 내려면 참 기회를 잘 포착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네, 근데 네. 그게 쉽지가 않죠. 어렵죠. 왜냐하면 변동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라고 잡았는데 그게 기회가 아니라 아닐 수 수렁이 있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네, 아이고 잘못 들어갔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의외로. 그런 종목이 나에게 수익을 주고 네, 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모든 게 내 뜻과 계산대로만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길에 뭔가 조금 이상한 장애물이 있는 것 같다. 그쵸.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종목이 있으신 분들은 네. 저희한테 패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간단하죠, 참여 방법. 네, 남녀노소 네.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전화 접수로도 가능하십니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셔서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똑같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진단을 돕겠습니다. 네, 오늘 좀 키가 비슷해 보인다. 머리가 올라와가지고 제가. 그런가요? 이상하다. 이거. 좀 원래 제가 더 커 보여서 이상하다 컸었는데. 했어요, 지금. 머리네, 머리 오늘 효과구나. 올린 머리였다. 예. 이런 네. 머리 아무나 소화 못합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답답해서 머리가 이제 슬슬 더운 또 여름도 준비해야 하고 하니까. 현재 19도입니다. 네, 그쵸. 오늘 조금 더워요. 덥더라고요. 네, 네, 이게- 시원하게 한번 올려봤네요. 자, 오늘 네. 시원하게 잘 어울리는 머리를 올려주신 김수경 앵커와 함께 오늘 랭킹쇼 들어가 보겠는데요. 네. 자, 오늘 랭킹쇼 주제는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네, 뭘로 잡아오셨어요? 요즘은 시장에서 조금 이제 벗어난 주제를 많이 잡으려고 하는데, 네. 짝입니다, 짝. 짝꿍, 우리 짝꿍이잖아요. 짝꿍, 짝.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맞네. 그렇죠. 여러 가지 어디 손대 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맞네, 네. 자, 오늘 짝과 관련해서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뭐예요? 자, 연애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네. 미혼 직장인 20대하고 30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와, 근데 이거는 제가 전문인데. 전문이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요. 네. 1위가 예상을 좀 뒤엎는 순위여서 찾으면서 조금 그게 흥미로웠어요. 솔직히 결혼 안 하는 거 여러 가지 이유 다 들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예상 순위 거에서 뭐 이것 때문이겠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벌써 이 꼰대 마인드라. 연애하고 결혼을 결부를 왜 시켜요?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결혼이야.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왜 나옵니까? 결혼하지 않는 연애는 해도 네. 결혼은 안 할 수 있고. 그렇죠. 연애는 안 해도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반대급부도 있잖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 네. 그렇죠.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게 결부 요즘에 시키지 않습니다. 연애는 연애고, 그러니까 목적성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네. 저는 이 생각을 했던 이유는 당연히 네. 그것도 동의를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연애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대상도 있으니까. 대부분은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1위부터 네. 5위 왜 연애를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를 빗대서 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결혼하기 5년 동안의 비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수기. 연애를 안 한 구간이었어요. 5년을. 되게 오래 안 했네요. 저는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인데 5년을 안 하다가 이제 연애를 1년 하고 예. 결혼을 이제 했는데 네. 그 5년 동안 제가 연애하지 않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잘 보이네. 찾아볼게요. 시간 부조, 경제적인 부담, 만날 기회 부재, 연애 그리고 관심 없어서 마음에 연애에 드는 관심. 상대 부재 두 개 다. 연애에 관심이 없어서. 그러니까 의욕 상실인 거죠. 의욕이 상실돼서. 네.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상대 부재. 요거는 이제 내가 얼마나 마음을 열고 상대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긴 한데 마음이 닫혀있잖아요. 네. 그럼 좋은 사람을 만나도 안 보이긴 하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건 공감. 저 두 개가 저는 제일 큰 것 같아요. 제 경우에. 그리고 또 주변에는 또 자기가 일하다 보니까 네. 그래야지 일도 하지 돈도 있지 도대체 왜 못 만나? 아니 창문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창문에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상대를 네. 만날 기회가 없다라는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만날 기회가
없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일집 이렇게 회사집 하면은 만날 기회가 부재할 수 있죠. 아, 그럼 뭐 소개팅도 하면 되고. 그건 인위적으로 내가 이제 만날 기회를 만드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회사 내에서 이렇게 괜찮은 사람 만나가지고 잘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랄까요? 별로 매력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네. 신비로움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권행은 뭐 오다 가다 만났어요? 소개로 만났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만났어요? 처음 봤어요. 저는 진짜 사랑은 교통사고 같은 것.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구간에서 왜 웃어 왜? 네네.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에서 딱 들어왔었기 때문에 아름다웠죠. 예. 그렇구나. 네, 네. 그렇죠. 알겠어요. 지금 좀 타격이 왔어요, 지금 네네네. 강하게. 교통사고가. 예,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이 연애, 오늘 요 얘기를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연애 얘기 좀 같이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들으니까 너무 웃겨가지고요. 그렇죠. 수경의 거는 다 알고 있죠. 네. 다 말했으니까. 맞네. 예. 네. 자, 교통사고 당하셨구나. 알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네. 5위부터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전문가부터 만나보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객장 양성 전문가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연애를 하는 최병훈 전문가의 모습이 떠오르지를 않네요. 어떤 스타일이셨을지 궁금하다. 그쵸? 네. 뭔가 어떠셨어요? 약간 헌신적인 스타일이셨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20대 공부하다가 연애를 거의 못하고 친구 결혼식 갔다가 만나가지고 10달 만에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교통사고 당하셨네. 최병훈 전문가님도. 그렇죠. 결혼식 갔다가 우연히 이렇게 꽝 부딪히셨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정하고 막 했을 네. 때는 안 되는데 네. 진짜 전문가님처럼 그냥 우연히 갑자기 그러니까요. 조금 네. 괜찮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20대는 공부에 집중하시고 네. 이제 30대는 안정적인 이제 분을 만나서 네. 점점 이제 거액 자산가가 되시는 그 이제 경로를 밟으신 거네, 맞죠? 네. 조건 그렇죠.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했습니다. 기준을 맞춰서. 그렇습니다. 전문가님다운 답변이신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쁜 또 두 딸을 두시고 네, 그렇죠. 아름다운 가정을 네. 꾸미고 계신데 좀 요즘 사람들이 연애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가슴이 환경 때문에 아픕니다. 그 본인한테 원인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네. 저는 이제 본인한테 항상 나한테 문제가 없나 생각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렇구나. 그런 기준이 몇 가지 있거든요. 알겠어요. 좀 이따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물어봐줘야 돼요. 알겠어요. 네. 자, 첫 번째 종목 들어갑니다. 사이즈업님께서 요즘 다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인보사라는 또 타이틀을 갖고 있는 코롱 티슈진입니다. 잘 나갑니다. 네, 잘 나가요. 네. 예, 그때 참 위태로웠는데. 하여튼 5만 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10%를 담으셨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단골처럼 들어가신 것 같아요. 한번 수익 내고 또 들어갑니다. 그래요? 예. 자, 그래서 다시 고민이 된다고 하시는데, 네. 차트를 보면 좀 높기도 한 것 같죠. 언제 저렇게 많이 올라왔나 싶어요. 진짜 소리 소문 없이. 에이. 자, 그렇기 네. 때문에, 멀리서 보니까 더 치솟고 있는 우리 코롱 티슈진이 되겠는데요. 그러네요. 뭐 추세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완전 추세에 맞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롱 티슈진, 더 오랜만에 또 보는데요. 추가로 더 한번 2차 수익 한번 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가능하실까요?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목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75,000원 목표가 드리고, 손절가는 또 빨리, 지금 올라가다가 이제 못 가면 22평선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많은 때부터 와서 22평선을 깬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2평선이 46,000원입니다. 그래서 46,000원 손절가, 목표가 75,000원 이렇게 드리는데요. 지금은, 거래가 실린 상태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모양이 급등하고 또 급락해서 이것은 들어간 사람들은 여기에 가격 충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이 잘 안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회사 내용은 뭐 다 아실 걸로 보이고, 인보사 관절염 치료제는 뭐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거고, 골 관절염 관련된 근본 치료제가 임상 3상에서 아마 효과가 좀 날 걸로 보이는데, 이제 왜 코롱 티슈진이 지금 이렇게 많이 갔을까? 과거의 코롱 티슈진은 제가 2028년, 2019년도 이럴 때까지는, 2020년도 전에는 저는 이 코롱티수 이렇게 관절염 관련 보지도 마시라 하고 싶으시면,
신약 개발, 암 관련된 걸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식이 작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렇게 5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물론 이제 임상 3차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도 있지만 지금 고령화가 급작스레 많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인구가 586 개띠가 68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0대 후반부터 70대는 이제 관절염이 관절 관련된 안 좋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시대에 맞는 거라는 거죠. 고령화가 70세 확실히 시행될 때 많이 할 때는 앞으로 요즘 이제 병원 이렇게 주변에 여러분들 이제 병원을 길거리 가다가 병원을 이렇게 보시면 소아과 잘 안 보이고 전부 다 통증, 관절부터 이런 관절 관련된 병원들이 크게 잘 보이죠. 그만큼 요양은 보이고 관절 관련된 거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이 가장 많이 아프면 관절하고 암이라고 그럽니다. 가장 아픈 게 한번 무릎 관절 이런 게 아프기 시작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가 쉽지 않았는데 인공 관절로 교차하지 않고는 그러면 이렇게 근본적 치료제가 나온다는 것은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많이 팔리겠죠. 고령화 사회 집중적인 수혜 섹터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식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은 지금 5만 원 샀다가 10% 5만 원 샀어요. 지금 5만 2천 원이에요. 매매도 못 하시는데 물론 본인은 한번 먹고 나왔다니까 잘하는 거죠. 얼마 먹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먹고 다시 나오면 주로 테마주 하신 분들이 테마주로 돈을 날려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가 시즌입니다. 시즌이 7만 원대에서 시작이 12,000원 이렇게 해서 15배, 20배를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걸로 사람들이 사가지고 팔고 나오고 또 산데 또 먹었네? 또 산데 또 먹었어요. 근데 내려오면 또 사요. 근데 딱 물리면 급락해서 물리기 때문에 여기서 먹은 것을 여기서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주 하신 분들은 테마주로 날리고 그래서 한 10년을 주식해도 돈을 깨먹잖아요. 우리 연예인 어떤 분이 바이오주로 요때 코로나 시대 때 10배를 벌었대요. 이럴까 10배를 벌었는데 그거 같이 같은 걸로 테마로 여러 가지 해서 또 다 날리고 원금까지 거의 다 까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원래 도박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박처럼 주식한 거죠. 마찬가지로 사고 팔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왜 워런 버핏이 똑똑하지 않아서 한 번 사가지고 30년을 갖고 있겠냐고요? 위에 팔고 밑에 사지도 않고요? 차트 공부 안 했어요? 아니면 조정받을지 몰라서요? 아니죠. 원칙이죠. 한 번 사서 팔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샀던 어디 샀던. 그러다 보시면 아직도 매도가 안 나왔습니다. 월봉으로. 월봉으로 음봉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여기 월봉 가지고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로 차트를 가지고. 자, 여기에서 원봉주고 다시 원봉주 양봉 여기 딱 요 봉에서 확인되면 종가가 확인되면 이 주식은 장기로 월봉이니까 장기로 대박주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대박주 그죠? 그럼 여기서 사면 16,000원대 17,000원. 지금까지 매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팔고 또 사고 굳이 얼마나 차트를 잘 알고 매매를 만약에 5만 여기서 60분 보고 정확하게 여기서 나옵니다. 매도는 60 짧게 매매하신 분들은 56,000원에 팔고 다시 매수를 여기서 딱 했으면 48,000원에 했으면 당연히 먹겠죠. 지금도. 근데 여기서 팔지 않고 대충 과거에 팔아먹고 나와서 하시면 이제부터는 빠져나오면 다시는 매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49,000원 손절가 드리고요. 목표가는 이거 돌파해야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는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거래가 실린 상태고 이제 공매도가 31일부터 재개되면 공매도 재개되면 저는 가장 피해주는 바이오주라고 봅니다. 왜 바이오주는 아직까지 기대감은 올라갔기 때문에 기대감 올라가서 그게 현실화될지는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많은 거죠. 그래서 공매도 효과가 이런 데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저는 5만 3천 60분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지금 여기 돌파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54,000원 목표가 드리겠고요.
단기 목표가요. 손절가 49,000이고요. 만약에 57,000 돌파하면 그때는 뭐 저 위에 75,000원 장기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장기 목표가는 75,000원이고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네. 우선 단기가 54,000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벽을 뚫어내야 그 다음 가격이니까 참고하시고 손절가 49,000원입니다. 지금 한번 수익 내셨다고 하는데 한 번 더 수익 내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박현주 회장도 암테크하고 그 뷰티테크 얘기했잖아요. 이제 예. 노령화 사회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쵸, 그쵸. 관절. 관절. 이 관절 안 좋은데 75,000원 솔깃하네요. 장기 목표가 도전? 네. 도전. 근데 이게 관절이요. 네. 글쎄요, 이게 뭐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 이제 온단 말이죠. 오죠. 앉아있다가 갑자기 확 일어난다든가 네. 뭔가 이렇게 평소와는 다른 무리한 움직임을 보이면 행동을 했을 때. 뭔가 확실하게 신호가 살짝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심해야겠구나. 관절이 필요하다. 관절. 제가 허리가 아파서 이제 애기들을 자주 앉다 보니까 아프죠. 과체중이에요. 둘 다 애기들이.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제가 일주일 중에 한 4일은 물리치료 받으러 가거든요. 병원에. 진짜? 이제 저 가면 이렇게 접수할 때 뭐 이름이랑 생년월일 여쭤보잖아요. 제가 가면은 그냥 앉아 계세요. 맨날 가니까 안 물어봐요. 저한테 이름과 항상 먹던 걸로 생년월일. 부탁해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의 그런 거군. 느낌. 앉아 그렇구나. 계세요. 이제 제가 오면 그러거든요. 씁쓸하긴 한데 진짜 그래도, 관절 건강, 허리 건강 잘 챙겨야 됩니다. 애쓴다 애써. 우리 이거 수요앵커 또 했어요. 솔깃하네. 진단 듣다 보니까요. 코롱 티슈젠 힘내십시오. 여러 가지 네. 의미로. 자, 첫 번째 종목을 좀 봐드렸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약간 좀 졸리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안 같아요. 돼요, 안 돼요. 네. 졸리시다면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랭킹 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중요한 시간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제 네. 두 번째 진단 들어갈 거거든요. 네. 네. 내가 당첨이 안 돼서도 혹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럼요. 함께 잘 참여해 주세요. 네, 일단은 대주전자재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10만 5천 원이세요. 네, 10% 갑자기 빠지네요라는 걱정을 남겨주셨는데 오늘 걱정될 것 같습니다. 한 분만 네. 이렇게 올린 게 아니라 행복한 날님께서도 또 올려주신 종목이 그랬고요. 되겠습니다. 네. 뾰로롱삥님의 지금 가격으로 봐드리긴 하는데 두 분이 거의 비슷하세요. 네, 10만 원 10만 원 초반. 네. 들어가셨는데 음봉이 벌써 몇 개입니까? 4개가. 네, 내려오면서. 최근에 좀 심하네요. 오늘도 보면 괜찮았거든요. 네, 예. 장중에 플러스권 났었는데 갑자기 8% 훅 빠지면서 밑꼬리를 조금 달긴 합니다만은 네. 일단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근데 오늘 레포트가 나왔는데 제목이 조금 그렇습니다. 어때요? 울퉁불퉁한 성장길을 갈 거다. 그러니까 쉽지 않네요. 직선 도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수직 상승합니다. 막 이게 평평해요. 빵 뚫렸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의미심장하네 이랬거든요. 근데 주가가 많이 빠지고 지금 공매도도 앞두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이고.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덮친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문가님 이렇게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올 때는 주의를 조금 해야 되는 것인지 다행히 저희 시청자님이 아주 크게 손실은 아니신 구간이어가지고요. 네, 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단기적인 투자자면 이미 팔고 나왔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중기적인 중장기 투자자는 매도할 필요 없고 박스권이에요. 주봉 차트로 박스권이잖아요. 이 박스권이라는 것은 8만 원에서 10만 원 노는 주식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월봉 차트 보면 박스권이에요. 2024 작년부터 계속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일 때는 박스권도 파동을 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빠졌다가 또 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업황 개선되고 실적 개선되면 이제 돌파하겠죠. 올해도 돌파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는 일봉 차트로 보시면 매도 시점이죠. 여기가 단기적인 투자자라면 매도해야 되는 거죠. 여기 어저께 시가부터 가다가 못 가서 음봉 줬으니까 어제 종가로는 아니면 아침 시가 이상에서 팔아야 되는 거죠. 요것은 돌파하다가 여기서 돌파하려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럼 실패하면 저점을 깨버립니다. 당연히 이거 깨지는 거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8만 원 정도. 지금 92,900원인가 당연히 8만 원치 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러면 10만 원에 샀으니까 8만 원 20% 빠지잖아요. 난 이 정도도 견뎌오고 나는 비중 10%밖에 안 되는데 나는 내려오면 더 사지.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다면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밑에서 8만 원 이어오면 더 사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주전자 재료로 사신 분들이 아직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삽니다.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에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가니까 성장을 하니까 주식을 많이 내려왔으니까 사야지. 이거 많이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주식 중에 2차전지 중에 가장 적게 내려온 종목 중에 한 개가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2차 전지 종목은 고점 대비 23년도 고점, 21년도 고점 대비 80% 내려왔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80% 나갔고요. 그 중에 거의 뭐 금량 거래 정지가 됐잖아요. 90% 이렇게 내가 거래 정지됐죠. 95. 그만큼 이렇게 업황이 안 좋고 실적도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대주전자는 별로 안 내려왔습니다. 16만 원에서 최고가에서 50만 원이면 9만 원이면 얼마 안 내려왔잖아요. 7만 내려오면 얼마 안 내는 거예요. 사고 싶어. 근데 평상시 과거에 지금 현재 주가도 22년도 이렇게 주가잖아요. 근데 실적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자, 그럼 보셔야 한번 이렇게 컨센서스를 이렇게 보면 실적이 과거에 매출액 2022년 1,700억이었다가 1,800억, 2,100억, 2,700억, 3,600억 매출이 많이 느네요. 언제부터요?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가면서 지금 올해도 6개 차종 이상의 실리콘 응급제 적용이 되는데 이 사업부가 이익을 잘못 내요. 자, 그래서 나머지 이제 다양한 응급제로는 실적을 내고 있으니까 응급제 채용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응급제 시장의 음극제, 양극제 말고 응급제들은 23년도까지 양극제가 실적이 폭발하고 주가도 많이 갈 때 별로 못 갔습니다. 그 얘기는 전체 시장 점유율, 즉 시장 침투율이 낮아서 그런 거죠. 글로벌 침투율이 13.5%, 10%대 낮아가지고 응급제 매출은 크지 않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배터리 비중, 배터리 원가에서 한 40~50%가 양극재고요. 이제 음극재 한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안정적으로 실적이 늘어나도 전체가 규모가 크지 않는 거지. 그래서, 전체 시장,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세계 점유율이 한 30%께 오면 음극재는 그럼 안정적으로 꾸준히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자체를 제가 2016, 17년도에 전기차 배터리를 1탄부터 할 때 양극재가 비중이 가장 크니까 양극재를 먼저 팔아먹고 25년도 고가 업황이 고점 23년도 팔아먹고 음극재는 27년도 팔면 된다. 왜냐면 2030년대는 전기차 배터리가 최소한 30% 이상 50% 점유하니까 그러면 27년도 정도 음극재는 30년대까지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그게 그런 겁니다. 보시면 대조전자는 18%, 지금 작년에 25% 성장했는데, 작년에 18% 성장했는데, 올해는 20%대 성장을 올라갑니다. 30%. 자, 매출 성장률 20% 이상이 가면 이건 고성장의 섹터입니다. 그럼 고성장 섹터들은 팔지 않아도 됩니다. 가격 보고. 실적도 영업이익을 볼 필요가 없어요. 흑자난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300%, 50%, 35% 늘어나니까 이익이 늘었는데 매출도 20%에서 팔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갖고 있다가 이익 났을 때 팔아먹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목표가로 산지 그렇게 보고 산지 모르겠지만 손해날 때 팔 게 아니라 이익이 났을 때, 자, 안정지 이익이 나니까 여기서 사더라도 이익이 났을 때, 여기서 샀더니 이익이 났을 때 팔면 되는 건데 내려오니까 10만 원 내려오니까 손절할 거 아니면 손절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샀어야 되는 거고요. 얼마 못 먹잖아요. 여기서 사봤자. 만약에 낙폭 과대주 사면 지금 양극재 같은 게도 사가지고 쉽지 않아요. 그러면 2차전지 저는 2차전지 배터리 주식은 다 잊어라. 이미 다 세월이 다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배터리 빼고는 혁명을 일으키는, 2차전지 업종의 혁명을 일으키는 배터리 아니고선 전부 다 올해도 주가 못 간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대주도 마찬가지 올라오면 본전 올 거로 보여. 목표가 11만 5천 원 드리겠습니다. 중기 목표가. 그럼 올라왔을 때 파시고 손절가는 여기서 저점이 안 깨질 거로 보이는데요. 7만 원 손절가 드리겠고 중기 보유해서 목표가 가면 팔길 바라겠습니다. 손절선은 밑으로 넉넉하게 주셨기 네. 때문에 올리는 없지 않을까, 안 왔으면 좋겠고 일단은 중기 목표가가 근데 되게 높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이 많으시다면 뭐 이런 방법을 선택하셔도 되고 만약 그게 좀 답답하시고 기회비용 생각하시면 예, 다른 부분으로 좀 선택하셔도 되고. 선택하셔도 되고 네. 예, 대주전자재료 좀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네. 자, 오늘 랭킹쇼 연애하지 않는 이유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네. 5위부터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왜 연애를 안 할까? 하십니까? 5위 보여주시죠. 네. 5위는 요겁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어제가 뭐였죠? 어제 주제가 며칠 전에가 핑계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핑계. 그렇죠. 네, 핑계. 대표적인 핑계입니다. 이게 시간 부족은요.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요? 마음이 부족하시겠죠. 네. 야.
아닌가? 저희 담당 PD 중에 한 명도 지금 약간 네. 연애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있는데 시간이 그분이요? 부족할까요? 예. 네, 아닐 것 같은데요. 혹시 변명할 거 있으면 채팅창에 넣어주시고요. 자, 어쨌든 시간이 네. 부족하다 5.5%. 초년생 기준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변명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 대상이 직장인 20대에서 30대라서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거지 회사에. 바빠서 이제 적응하고 또 자리 잡아야 되니까. 네. 그래도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아요. 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의욕 같은 활활. 맞죠. 저희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30대 35세에서 40까지가 비수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에너지가 진짜 부족했어요. 연애하는데 쓸 기운이 없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에너지가 있으시잖아요. 그랬구나. 시간은 부족할 수 있지만. 맞아요. 이거 안 되면 뭐 힘으로라도 밀어붙여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여건은 본인이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렇죠. 네. 저희 도란표님께서는 연애했던 감정이 그립네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연애했던 그러세요. 저는 뭐 지금도 연애하는데 집에서 네 맞잖아요. 네. 이야. 왜요? 오늘 뭐 꿀이 꿀꿀 떨어집니다. 예. 연애 감정도 푸릇푸릇하지만 이게 또 익숙한 사람과 케미도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 그렇죠. 둘처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친하고 이게 뭔가 네. 호의적인 그런 감정들이 서로 있어야 이게 네. 즐겁게 되는 거지. 너무 연기하면요. 여러분이 다 아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봤는데 저희가 이게 진행 케미는 맞을지 모르지만 네. 만약에 제가 얘랑 연애했다? 진짜 안 맞았을 것 같아요. 야. 저랑 성향이 너무 달라서 그쵸? 누구 한 명이 새카맣게 마음에 타들어가 있지 않을까. 무슨 케미냐가 중요해요. 나는 도대체 무슨 딱 죄인가. 여기까지 진행 케미까지만. 그렇습니다. 네, 예. 맞죠? 예,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각자 네. 잘 만났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우리 5위 봤으니까요, 우리 1시 구간대에 네.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뜨거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예지앵커 나와주시죠. 네, 양시장 모두 오름폭을 조금 더 키워가면서 양지수 모두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 같이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번 주 내내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대진 첨단 소재가 가장 상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까지 연이은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 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중에 강하게 올랐었지만 현재는 다소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승폭은 지켜내면서 3%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15,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구 산업이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장에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과 함께 중국의 경기 부양책 영향까지 받으면서 이구 산업도 오늘 장에 20% 넘는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6,000원 선 위로 올라가기도 했었고 현재는 6,000원 선을 약간은 벗어난 채 5,8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3위에는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장에 반도체 투톱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6만 전자를 탈환하면서 6만 1,000원 선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2%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오늘 장에도 이 자동차 관련주들 순위권에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모티브링크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최대 고객사를 현대모비스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현대차 그룹의 대미 투자 발표에 따라서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10% 넘게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관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 모티브링크의 매출 증가 기대감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구간에 15,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 또 밑으로 내려와 보면 8위에는 현대차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현대차가 자동차와 철강 부문을 그룹사의 주력으로 삼았던 만큼 최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반전 드라마를 썼다 이런 평가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주가 강세 덕분에 LG그룹을 제치고 국내 증시 시총 3위 그룹사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대차도 4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22만 원 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 보면 5위에는 네이처셀이 들어와 있습니다. FDA 관련 소식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 장에는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현재도 낙폭이 깊어지면서 7% 가까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6,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밑으로 내려와 보면 이 정치인 테마주들이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리엔트 전공과 대원전선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 테마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리엔트 전공은 일단은 단기
단기 급등을 노린 투자자가 몰리면서 우선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재명 테마주 대체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5%대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 대원전선도 6%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원전선은 구리 가격 상승이 전선주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동시에 정치 테마주로도 묶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우원식 테마주로 묶이면서 오늘 장에는 일단 5거래일 만에 상승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9위에는 뱅크웨어 글로벌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원식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현재 구간에 10%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로 내려와 보면 유라크리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 4%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LG와 AI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12,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0위권 아래쪽으로도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11위에는 M832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한한령 기대감이 계속해서 관심을 끌고 있지만 주가 강세가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도 1% 정도의 약세를 보여주면서 18,000원 선 구간에서 거래되고 있고 또 밑으로 내려와 보면 12위에는 하나오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주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오션이 오랜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6거래일 만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붙으면서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만 원 선을 바라보면서 69,2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위로 내려와 보면 이 대창도 구리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구리 가격이 연일 상승을 하면서 대창도 현재 구간에 8%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위로 한번 넘어가 보면 위닉스가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경북 의성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 관련주와 함께 공기청정기 관련주도 산불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위닉스도 그중에 하나로 묶이면서 2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 7,1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위에는 SK하이닉스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함께 동반 강세를 보여주면서 21만 원 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16위에는 지아이텍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LG에너지솔루션의 파트너사로 부각되면서 이틀째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도 상승 탄력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10%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3,000원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17위에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도 이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현재 구간의 약세를 보여주면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위로 내려와 보면 삼성공조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GST가 TSMC와 함께 2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지면서 액침 냉각주가 다시 한번 움직일지에 대해서도 시장의 관심이 향하고 있습니다. 삼성공조도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장에 7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위에는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전거래일에 기술료 청구 모멘텀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장에는 이렇게 바로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7%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17,800원 선 나타내고 있고요. 20위로 내려와 보면 주성코퍼레이션이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통신 방송 장비 제조 사업과 물류 사업을 하는 주성코퍼레이션인데요. 5년 만에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거래 정지 전에 2020년에는 주가가 4,000원대였는데요. 그 당시와 비교를 하면 장중에는 5분의 1 수준으로 밀리면서 동전주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 80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면서 1,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5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당일 누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장에 이 구리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서 구리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에 구리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순위권에는 이구 산업을 비롯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신규 매수 관점은 어떨지 전문가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따라가는 전략. 그러게 말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저기 관세 얘기를 하면서 처음엔 뭐 이렇게 위험해지니까 안전자산 금값이 그렇게 오르더니 이제는 또 구리까지 또 그게 또 번지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입니다. 야, 이거 이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될지. 예. 더 올라갈 거라고 하니까 구리 가격을 잡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구리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그쵸, 지금 관련주들 지금 다 강해요. 이구 산업이 제일 세네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구리과 관련된 내용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구리를 이제 구리 산업의 소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IT고, 전력, 선, 케이블이라든지, 그러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AI 시대는 주로, 구리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IT화 되니까. 그래서 모빌리티 하고 전부 다. 그래서, 우리, 구조적으로 이 구리 가격이, 보시면, 요게 지금 보이는 화면에, 한 1년치를, 연간치를 보면 경기가 이렇게, 별로 안 좋을 때는 좀 빠지던데 경기가 좋을 땐 구리 가격도 같이 올라가요. 왜냐면 IT가 경기 좋을 때 IT 수급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1년치를 이렇게 보더라도 25년치는 25년 계속 올라갔어요. 이렇게 쭉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해 특히 우리나라 이렇게 올라와요. 물론 이제 그래도 관세 연도 그런 게 한다는 연령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이미 과거의 고점을 다 돌파했어요. 보시면 5년의 과거에 여기가 2021년도인데요. 경기 좋을 때 21년도 여기 올라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22년도 경기 안 좋을 때 빠졌다가 그래도 많이 빠지지 않았죠. 3달러 때 지금 5.2380달러인데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꾸준히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고 사선 고점 다 돌파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21년도 22년도 구리가 IT가 워낙 강세였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그런데 그럼 구리도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가격 부르는 값이 정도로 그랬는데도 그걸 돌파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구조적으로 관세였던 영향보다는 산업의 구조상으로 구리가 많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왔다는 거죠. 이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은 이 가격이라는 자체는 지금 5달러 왔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게 지금 3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00%는 올라가기 때문에 6, 7달러는 간다는 거죠. 지금 최근 들어서 잠깐 올라왔다 지금 눌리면 근데 보면 이것도 한 7달러 내외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한 30%, 50%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구리가 많이 소비한 시대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길게 보면 이제 우리가 주식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늘 이렇게 이구 산업은 오늘 급등하고 있어요. 23%. 자, 그러면 하루에 급등인데 거래가 폭발하니까 단타꾼이 다 몰린 거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샀을까 말까. 우리가 이제 초보자들은 이렇게 23% 올라가니까 사면 몰릴 것 같아요. 내려오면 사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만약 테마주라면 내려오면 사면 안 되고 같이 사야 되는 거죠. 자, 그럼 60분봉을 보면 매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거래된 게 5,700원. 여기서 여기가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걸 봉기하지 않으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길게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길게 보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매는 주봉아 놀자. 영희와 출소가 노는 시대가 아니라 주봉하고 놀자. 그래서 주봉을 잘 보면 모든 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주봉이 이제 쌍바닥 그리고 첫 번째 가는 거죠. 첫 번째로는 끝나지 않아요. 항상 첫 번째 봉이 강할 때 두 번째 밑에서 들어가든 첫 번째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단타 칠 때 쌍바닥이죠. 그냥 따라가더라도 잠깐 하고 또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동이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첫 번째 폭등할 때 따라가도 물리지 않아요. 항상 주식을 올라갔다 내려오면 싸다고 사면 물리는 거잖아요. 지금은 따라가도 된다. 그런데 월봉 차트 보시면 이게 사상 고점 8,420 당연히 돌파할 걸 보입니다. 물론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사상 최고인 구리 가격도 돌파할 거다. 7달러 내외까지 보니까. 그러면 지금은 대창도 보시면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고 있죠. 항동봉을 거래한 건데 요거는 1,000원짜리입니다. 1,500원인데요.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워낙 좋은 상태죠. 지금은 이제 3월 이제 요거 감사 보고서 나왔나 보는데 다 끝나가니까. 근데 이게 흑자 전환했습니다. 근데 1,500원짜리 주식이 요런 것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업황이 좋아지니까. 자, 그래서 주봉도 가고 있고, 일봉도 근데, 입에 오늘 위에 갔다가 내려오자. 동전주라고 동전주가 저가주니까 막 올라가면 팔기도 하는데, 지금 팔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흑자 전환 보시면, 여기, 대창도 보면,
재무제표를 이렇게 보시면 흑자전환은 작년에 313억을 냈어요. 과거에 코로나 시대에 600억 이익 냈는데 매출은 1조 2천억이나 1조 3천억 지금 비슷해요. 그죠? 그런데 또 600억, 작년 300, 올해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날 걸로 보입니다. 좀 마진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 고리 가격이 올라가면 이 재련하는 회사들이 일단은 비싸게 더 들어와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지금은 전선 이런 게 소비가 아주 강세잖아요.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재련하는 업체는 비싸게 받겠죠? 모르는 게 값이 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단기 매매 투자자들도 좋은 상태다. 그럼 나머지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이 다 지난 4분기부터 급격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 관련된 종목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좋네요. 이게 오늘의 네. 상승이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위로도 볼 수 있는 네. 얘기라고 하니까 구리 관련된 종목들도 포트폴리오에 넣기 위해서 한번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그러네요. 심상치가 않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결론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하나 더 가보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네. 권행해 주세요. 네. 이은희님께서 네. 올려주신 종목인데 네. 케미 좋은 앵커님 NHN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NHN 되게 오랜만에 듣는데요. 오늘 뭐 그렇게 인상 깊진 않네요. 18,450원인데 거의 지금 매수가 근처 10%라고 하십니다. 최근에 약간 이게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서 뭐 살 수 있는 구간대는 상당히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네, 뭐 네네. 올랐다 좀 내리는 거는 요즘 추세인 것 같고 NHN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네. 알아보겠습니다. 6월 달에 사셨으면 몇 번의 수익 구간이 있으셨는데 안 파셨다가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쉽다.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보죠. 전문가님, 이 NHN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갖고 있을까요? 뭔가 방향성이 애매해요. 좀 핵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NHN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는 거예요. 게임 사업도 하고, 간편 결제도 하고, 뭐, 다양하게 많이 하는데, 이제 여러 개 사업을 많이 하니까, 4차 산업 관련된 사업을, 핀테크를 많이 하니까, 이게 실적도 좋고, 앞으로 장기 투자해야 될 거다, 이렇게 옛날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회원 같은 경우 여기서 다른 데 있다가 저는 NC소프트 사라 그래서 사놓으면 팔아먹고 다른 데가 이거 사는 거 좋다고. 그러면 또 팔아줍니다. 또 NC 사시고 NC는 20만에서 100만 원 간데 얘는 오히려 잠깐 올라가다가 5만 원 갔다가 쫙 내려와서 지금 만 원대예요. 즉 경쟁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이 분야가 얘들이. 그래서 실적이 경쟁력이 기업이 다양한 사업을 하는 건 좋지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1조 9천억 정도 영업이익 매출을 하면서 1,000억도 못 버는 1,000억밖에 그리고 2조 말면 390억 영업이익 작년에도 2조 4천억 중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핀테크 사업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러가면 지금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으면 다행입니다. 요즘은 텐센트가 중국에 다 장악했잖아 게임은. 그러니까 이걸로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뭐 흑자가 얼마나 하고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업황은.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주식이 비싸게 산 건 아니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싸다고 사고 이런 게임주 핀테크 관련주 들어갈 때가 아니에요. 그건 4차 산업혁명 주식이고 지금은 5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AI 혁명 시대, 즉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인데 과거에 4차 산업혁명 주식 이미 지나간 산업을 사가지고 내가 많이 빠졌다 사면 또 나는 시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전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는 산업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핀테크보다는 이제 그 이상 요즘 뭐 AI, 그쵸. 그리고 로봇 이런 네. 종목들 왜 얘기하겠습니까? 이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접근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명훈 전문가님과 저희 함께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투표 참여를 보니까 예상외의 답변이 1등을 달리고 있어요. 저희 게시판에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내용 자체가 35%, 26%, 26%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가장 크게 두고 있는 얘기이신데 경제적인 것 때문에 1등 꼽아주셨는데. 다 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돈만 있으면 사귄다. 근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고 틀린 말이 아니라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대신에 이런 연애하지 않는 이유를 당사자들한테 물어볼 때 네. 너무 돈으로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인연이 좀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아, 그럼요. 아, 네, 돈 그렇게. 없어도 연애는 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이제 힘들게 연애를 하죠. 아니 그것도 또 한때 그 뭔가 낭만이 추억? 아닐까? 낭만? 추억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 돈 없을 때 연애 많이 했는데. 아, 진짜요? 네, 아, 그럼 저 있을 때 오히려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돈이 그러니까 없을 여자들하고 남자들 기준이 다르다고는 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남자들은 확실히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연애 생각을 잘 안 하게 된다라고는 듣긴 했어요. 왜냐면 나가서 네. 뭐랄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기본적인 본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될 거 아닙니까? 가더라도 네. 뭐 기껏 가야 PC방 가거나 네. 아니면 그리고 놀이터에서 맞아요. 대화나 하거나. 네. 저희 때만 해도 그런 문화가 전혀 없었는데 네. 제가 이제 음식점에서 먹고 나오면서 계산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그 둘은 처음 만난 소개팅하는 남녀였어요. 제가 네. 이렇게 봤죠. 소개팅 하는구나. 이제 이런 거 봤는데 앞에 싹 계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분이 자기 것만 내고 뒤에 여자분이 이제 본인 거 계산하시더라고요. 아. 소개팅 했는데. 서로 그래서 제가 덧치로.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안 그러니까 드나 이제 저희 보다. 남편이랑 안 드네.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돈까지 안 내요? 어떻게 터치페이를 해?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요즘에는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그렇지요. 소개팅에서 꼭 남자가 내야 된다라는 게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게 터치페이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색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남자가 다 내지는 않죠, 요즘. 옛날에도 저희 때도 이제 1차는 내가 내고 네. 2차는 여자분이 내고. 그런 약간 식으로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걸 네. 매번 차수마다 약간 좀 더 세분화됐군요. 요즘 MZ들은 그런가 보죠, 뭐. 나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저는. 약간 네. 뭐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왜 저러지 할 것 같은데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꼭 그렇죠. 누가 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 없이 편하게 만날 수 있긴 하겠다. 네, 그게 뭐 생각을 맘 편하면 했어요. 그렇게 해야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5위는 받고 네. 우리 4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애하지 않는 이유 4위 공개해 주시죠. 뭘까요? 맞네요. 경제적인 부담. 저희 시청자님들께서는 1등으로 골라주셨지만 네, 4위 정도? 실제로 답변은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경제적인 부담. 자, 경제적인 부담. 그러니까 남녀 그럼 요즘은 다 결혼 안 하나? 그런 결혼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나? 네네네. 그거 보면은 결혼들은 다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남자도 여자도 다 70% 이상이 만약에 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결혼 왜 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네. 옛날처럼 이게 오히려 5위쯤 되잖아요. 네. 경제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가 5위예요. 합쳐서. 물론 그게 1위일 수는 없겠지만 사실 네. 그래도 한 2, 3위는 돼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다들 본인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그렇다고. 손이 높게 생각하셨네. 근데 낭만인 것 같다. 낭만. 아. 약간 낭만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렇구나. 네. 저는 생각이 좀 다르네. 이 결론은 생각을 그래서 했어요. 뭐예요?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가 맞아요? 둘이 날 때가 전 있죠. 날 때가. 나 때가 많은 거 아니에요? 둘이 나을 때가? 둘이 그게 이게? 그래도 네. 뭐 나을 때가 더 많으니까 지금이 만족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 지금의 이미지는 완전히 만족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건행의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완벽한 애처가.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생각하실지 몰라서 둘이 낫다? 그럴 때가 많죠라고 할지 몰랐어요. 아니죠. 지금 이 말을 너무 과장하지 않고 진짜 담백하게 얘기한 거죠. 맞아요. 과장 맞아요. 없이, 맞아요. 어, 이분이 그런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담백하시죠. 담백하게 그게 좋으니까 네. 지금 결론적으로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걔가 아까 교통사고에 빵 터진 게 담백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왜 이러나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 낭만도 있어요. 그래요? 모르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네. 4위 봤으니까 우리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그래요. 신기수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도 제가 막 되게 애처가처럼 보이세요? 네? 오늘 질문이 연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는데. 뜬금없다 하시는 반응이시다. 또 뜬금없으시겠다. 뜬금없다. 왜 결혼을 네. 요즘 MZ들이 안 할까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다가 지금 수경 앵커가 저보고 권 앵커는 되게 결혼에 되게 만족스러워 하는 것 같다. 되게 애처가 같다 이러는데 전문가님 보시기에도 그런가 해서요. 이분이. 권앵커님은 네. 좀 모범적인 남편 상인 거는 같은데 맞아요. 엄청난 애처가라기보다는 네. 좀 약간 좀 보수적인 면 있지 않아요? 야, 어떻게 그걸 아시지? 왜냐면은 저희가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사적으로도 얘기도 사담도 하고, 나누고 만나고. 하니까 눈치 빠르시네. 날카로우세요. 와, 눈치 맞아요. 빠르시네. 전문가님 저는요? 어렵다. 수경 앵커님은 뭐 재기발랄하신 분이라
네. 재기발랄.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아주 딱 좋았어요. 네, 예, 딱 여기까지만 좋았어요. 할게요. 예. 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보수적인 남편과 재기발랄한 우리 발발은 뭡니까? 재기발랄. 재기발랄한 네. 우리 아내가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신기수 전문가하고 한번 종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거 가볼까요? 은행주 쪽에서 한번 나왔는데요. 네. 상승 파동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KB금융. 네, 대표주가 되겠습니다. 82,000원이네요. 거의 오늘 가격하고 근접한. 네. 근데 초반 대비 못해요. 네. 초반 대비 못하고 10%인데. 좀 재미없죠, 주식이. 근데 요게. 이분께서 네. 고른 이유가 네. 배당주 중에서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수익성 좋은. 야, 이 두 마리 그렇게 다 얻으시려고 하네. 성향이 또 그런 거 좋아하시는가 네, 보죠. 거기에서 네. 또 추가 매수 할지 말지. 추매요.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좋은 거 다 가지시려고 합니다. KB금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뭐 안정적이고 수익성 좋은 주식을 찾는 중에 들어가셨다는데 일단 안정적인가?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움직임이 느리다 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움직임은 느리고요. 수익성이 좋을까? 그러니까 KB금융은 작년에 많이 올라왔죠. 이제 작년에 뭐 은행주도 다 그렇지만은 밸류 프로그램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이 밸류 프로그램 약발이 이제는 안 먹혀요. 그래서 아마 이제 KB금융은 이제 아무래도 뭐 그 자본 비율 제일 높고 한 은행주고 하다 보니까 은행주도 망할 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뭐 추세적인 하락은 안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또 뭐 10만 원 넘어서는 것도 요원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또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단기 대응으로 단기로 뭐 수익 내고 나오겠다 하실 종목으로는 좀 부적합하죠. 단기로 보셨다면은 그냥 뭐 딴 종목 하시고요. 종목 교체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은행주들은 올해는 그렇게 큰 매력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올해는 이제 우리 시장이 반등 이상 나오는 그런 장세인데 시장 자체가 반등 이상 나올 때는 늘 성장주들이 항상 우세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은행주처럼 레거시한 섹터들은 작년에나 올라왔지 이제 올해는 또 정체가 될 겁니다. KB금융도 10만 원 넘어가긴 힘들고요. 많이 올라가면 제 생각에는 한 9만 2천 원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뭐 바라보신다면 속도 관계없이 가지고 계실 수 있지만 조금 재미 좀 보시려면은 은행주보다는 지금은 뭐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나 뭐 요즘 그 움직이는 종목들 많으니까 그쪽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교체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쪽이군요. 네, 자, 어쨌든 간에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네. 많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KB금융이 이뤄주기는 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제 주도주, 오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잘 가죠. 네. 또, 뭐 2차 전지라든지. 2차 전지 갑자기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8% 올랐어요, 아까. 아니,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8%입니다. 네, 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뭐 지금 코스닥에서도 장난 아닙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슈팅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뭐 방향을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러니까 시장이 너무 변동이 크니까. 도대체 네. 누가 이렇게 만들고 진짜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요즘 시장. 헷갈립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KB금융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희들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항상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계시고 네. 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우리 고고식님께서는 이거 ESS 때문인가요? 그런가? 또는 네. 뭐 슈팅스타님께서는 미국 배터리 생산 시설을 앞세워서 중국산 ESS를 따돌린다. 이제 ESS인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들도 제보해주고 계십니다. ESS가 아닌 것도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다 올라가가지고요. 네, 뭐 이유는 뭐 저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어쨌든 굉장히 강하게 오장에 시세 분출하고 있다라는 거 같이 좀 체크해 볼게요. 그렇죠. 네. 예. 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자, 이거 좋네. 왜요? 타이밍 아주 좋습니다. 나만 좋은 서포터님, LG 에너지 솔루션. 우와. 도대체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지금 시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궁금하죠. 36만 5천 원 네.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 야, 이거 급등 중인데. 오늘 사신 건 아니겠죠? 사셨을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어쨌든 간 타이밍 아주 좋게 들어왔어요. 와, 긴 장대 양봉이 이렇게 이 큰 종목이 이렇게 오른다고? 그러니까요. 싶어요. 진짜. 세상에 네. 이 큰 종목이.
분위기.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이 음봉을 다 제압하면서 쭉 올라가 버립니다. 오늘. 그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많은 분들께서 LG 엔솔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드디어. 예,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굉장히 두드러진 상승률을 보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일단 뭐, 그 오늘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뭐 괜찮은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제가 2차 전지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맨날 얘기하면은 맨날 똑같은 말씀 드려요. 일희일비 하지 말고 하반기까지 그냥 가져가면은 나중에 보면은 어느 틈엔가 많이 올라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오늘 또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빠져도 마찬가지고 올라가도 마찬가지고.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른다고 해서 그러면 내일도 이렇게 오를까 이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올라오는 부분은 뭐 이제 그 뉴스 보니까 이제 구광모 회장이 이쪽에 배터리 사업을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뭐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또 리포트도 또 좋은 게 나왔습니다. 뭐 오랜만에 이제 실적이 조금 이제 이익이 날 것 같다라는 그 투의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좀 또 이제 구리 가격도 올라가죠.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소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뭐 이쪽에 이제 2차 전지 가격도 올라갈 거 아닌가라는 이제 또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 겹쳐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지금 바닥권이에요. 바닥권이라서 뭐 대응을 짧게 지금 보신다면은 뭐 본전가에서 파셔야죠. 예, 2차 전지는 제가 짧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하반기까지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본전가까지 올라왔네요. 가지고 계신 분은. 그래서 짧게 보신다면은 매도하시고 뭐 다시 또 뭐 잡든가 뭐 하셔야 될 텐데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저는 늘 재미없는 답을 드립니다. 맨날 같은 답이에요. 그냥 가지고 가시자. 그리고 하반기까지 가지고 가시고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자. 오늘 올라가지만 내일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뉴스 때문에 올라가고 리포트 때문에 올라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추세를 만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나올 때까지 계속 가져가시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언제쯤 추세가 나올까요? 근데 그거를 참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모아가자 하는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목표가는 50만 원 봅니다. 그러니까 50만 원가때까지 그냥 들고 가시면은 좋은 일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크게 열어놓고 봐야 돼요. 그렇구나. 네. 50만 원 갑자기 이렇게 조금 늘어지면서 듣다가 50? 귀가 번쩍 뜨이면서 네. 다만 요거 타이밍 계속 뭐 이렇게 언제 오지 조마조마 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냥 조금 여유 있게 그렇죠, 네, 그렇죠. 길게 보세요. 네. 오늘 딱 이렇게 확 튀는 걸 보면서 50만 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래 뭐 길게 가져가 볼 그런 지원 동기가 된다. 동기가 네. 좀 되는 것 같고 네. 만약에 단기로 보시는 분은 본전에서 매도하시자라고 네. 말씀해 주십니다. 네, 사고 팔고 하면은 뭐 다른 비용도 있지만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거든요. 그럼요. 네, 요게 방향성만 확실하다면은 그렇죠. 그냥 이렇게 끌고 가는 종목도 한두 개 있으면 너무 편안한 또 이제 투자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종목도 더 이상 네. 내려갈 데가 없단 말이죠. 아.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잃을 게 없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근데 높게 사셔서 홀딩하신 상태가 아니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또 될 당연하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진단을 좀 도와드려봤습니다. 네. 예. 다음 저희 네이버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미김님께서 올려주셨고 네. 네이버 20만 9천 원에 들어가셨고 10%를 가지고 계십니다. 약 손실권이시죠? 요즘 약간 좀 네. 네이버가 잠잠해요. 좀 빠졌네요. 네, 2월 한 중순경부터 후반 들어오면서 3월 달에는 플레이가 조금 안 좋습니다. 맞아요. 왜일까요? 그 전까지는 뭐 외국인 많이 사고. 저때 네. 잠깐 많이 들어갔었을 때 네. 증권사 리포트들도 막 잘 나오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하는 라이브 커머스 같은 네, 거 네. 그런 것들이 앞으로에 대한 뭐 모멘텀이 된다 이래가지고 저때 막 갔었거든요. 네, AI 쪽도. AI도 있었고. 네, 그 대표가 저희랑 동갑일걸요? 네이버 최수연 대표인가? 그분이 그래요? 아마 저희랑 동갑이실 거예요. 네. 되게 젊으시네요. 맞아요. 이렇게 젊은 피가 이끌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뭐, 외국인들이 초반에 많이 사서 그 연초에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보니까 다시 꺾였어요, 전문가님. 그러네요. 현재 구간에서는 대응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예, 네이버는 제가 작년에 17만 원 아래에서부터 여기 뭐
그 인생 가격이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좀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종목이고요. 그때 드렸던 목표가가 22만 원이에요. 근데 22만 원까지는 일단 갔다 왔죠. 그럼 지금은 이제 네이버 시세가 올해 끝났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네이버는 앞으로도 더 갈 종목이고요. 근데 단지 이제 네이버와 관련해가지고 네이버의 동력이 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네이버나 카카오는요, 뭐랑 관계가 깊냐면은 금리랑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그 시장 대비해가지고 많이 조정을 안 받고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작년 7월 달부터 시장은 꺾였는데 네이버는 오히려 올라왔잖아요. 근데 올라온 이제 그 배경에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이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가지고 올해 추가 2회 인하를 할 걸로 전망은 하고 있지만 미국 인플레이션이 고조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또 이제 그런 불안감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저는 미국이 경기 둔화가 분명히 온다라고 봅니다. 하반기 되면은. 그리고 미국 시장 한번 하반기 되면 크게 부러질 그런 시기가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준 입장에서 그 금리 인하를 또다시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는 하반기 되면 또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 구간 빠지는 구간에서 지금 또 사셔야 돼요. 모아 가셔야 되고 지금부터 19만 5천 원 사이에서 계속 모아 가다 보면은 또 이제 하반기 되면 또 반등이 나올 거고 어쩌면 그보다 또 빠르게 아마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오면은 이제 24만 원을 넘어가는 게 관건일 거예요. 하지만 올해는 못 넘다 할지라도 어쩌면 올해 하반기 때 넘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24만 원을 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3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좀 길게 보시고 지금은 뭐 탄력이 붙을 만한 구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네이버는 앞으로 추세적으로 추세 상승을 그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종목이고요. 앞으로 2, 3년을 바라본다면 저는 40만 원, 50만 원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AI 쪽에 뭔가 승부를 보려면은 네이버 없이는 우리나라는 AI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 이번에 이혜진 그 의장도 또 복귀했죠. AI 쪽으로 아마 드라이브를 걸 걸로 좀 보여주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의 실적도 괜찮고 또 앞으로도 괜찮을 걸로 보지만 AI 시대라는 부분을 봤을 적에 네이버의 잠재성 같은 것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 네이버는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 보유 그리고 19만 5천 원까지 계속 모아 가시고 그리고 뭐 목표가를 잡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4만 원이 올해 목표가 정도가 되고요. 그 내년까지 본다면 30만 원 그 이상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네이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네이버 한번 추천을 주셨다가 또 수익이 잘 나고 이랬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24만 원? 요거 넘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대응해 보시고요. 네,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요? 제가 최수현 대표 얘기하길래 네. 막 찾아봤거든요. 네네. 저희 사장님은 되게 닮은 것 같아요. 사장님 젊었을 때 약간 이렇게 머리 생머리였으면 약간 네. 되게 뭔가 인상이 뭔가 되게 비슷해가지고 저만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젊은 피가 이끄는 네이버의 향후 움직임 기대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지금 네이버 갔으니까 이제 랭킹 3위. 3위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지금 3위, 네. 4위까지가 경제적 부담인데. 네. 그럼 이제 넘어가 보자 이거죠. 어떻게 해서 3위가 되는지 8.2%네요. 보여주시죠. 왜 안 할까요? 네. 연애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요? 연애에 관심이 없어본 적이 없는데요. 항상 궁금했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거의 뭐 공백기가 없으신 상태로 사신 기간이 많으시죠. 거의 연애 공백기가 거의 없다. 아시다시피 당연히 네. 없죠. 올해 쭉 당연히는, 올해 당연히는 쭉 사귀었으니까. 뭡니까? 당연히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게 했었었는데 네. 연애에 관심이 없다. 만약에 헤어지고 바로 헤어지자마자 그때라면은 그때 한 1년 가까이는 관심 없을 것 같긴 한데. 1년은 조금 당연히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치거나 이러면 또 빨리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 휴지기를 갖고 나서 또 연애를 시작해야지 에너지가 조금 응축되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이 연애라든지 이런 걸 원하지 않는 이유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게 있는데
혼자가 더 행복할 것 같아서 별로 관심이 없다. 아, 여기는 없는데 제가 또 생각난 게 하나가 있어요. 네, 감정 소모가 많아서 그래서 연애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 연애 관심이 없어서가 표면적이고 그 이유는 네. 너무 감정 소모를 많이 하게 되니까. 많이 하게 되죠. 아, 그게 조금 지치는 것 같아요, 연애는. 그러니까 네. 그게 바로바로 사귀고 그러는 게 사실은 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이 보여 저는. 조금 에너지를 나도 모으고 네. 좀 뭐랄까 사랑을 좀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 조금 힘을 좀 모아야 되지 않나. 어쨌든 연애 안 해서 너무 좋다. 근데 머리 감정 소모 안 해서 너무 좋아요. 네. 마음 편해 그래, 보이십니다. 내 거니까. 그렇구나. 네, 내 맘대로 해도 되죠. 그래요. 안 되죠.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도 좋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어쨌든 이게 소속감을 찾으셨다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아침에 삐졌는데 좀 풀렸나 모르겠네. 그러게 그래가지고 오늘 멘트를 이렇게 달콤하게 계속 하는 거군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우리 3위까지 좀 알아봤고요. 네. 이제 2시가 넘었기 때문에 2시 구간 때 어떻게 또 종목들의 변동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지 앵커 넣어주세요. 네, 2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댓글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오르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순위권에도 새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 같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상위 종목으로는 다날이 가장 첫 번째로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구간을 10% 넘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의 결제 시스템을 전자결제로 전면 개편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날은 미국 기업인 페이팔과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점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구간의 3,000원 선 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2차 전지 관련주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의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관련해서 구광모 회장이 배터리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 상담으로도 만나봤던 LG에너지솔루션 목표가로는 길게 봐서 5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는 7, 8% 정도의 상승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36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6위에는 나라 M&D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 LG에너지솔루션이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대규모 ESS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협력사인 나라 M&D가 수혜 기대주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0% 넘게 강하게 움직이면서 5,000원 선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덩달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체로 강세를 보이면서 7위에는 성호가 6%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 또 9위로 내려와 보면 지아이텍도 6%대 상승을 하면서 2,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 보면 이재명 테마주가 여전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3위에 오리엔트전공이 더욱더 상승 탄력이 붙으면서 20% 안팎의 상승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의 장중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0% 넘는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8,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로 내려와 보면 모티브링크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10%대의 강세를 가져가면서 자동차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보면 8위에는 이구산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구리주와 관련해서도 신규 매수해도 괜찮다 이런 의견을 주셨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전히 강세가 이어지면서 20% 넘는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호 내려와 보면 TLB가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거래일에 25,000원 선 위로 올라서면서 고점을 나타내고 결국에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었는데요. 오늘 장에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하락분을 만회하면서 5%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정확히 24,0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11위에 위치한 대진첨단 소재가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장중에 비해서는 탄력이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1% 정도의 상승에 그치면서 15,5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정치 테마주가 빠질 수 없는데요. 먼저 12위에는 동신건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는 동신건설이 6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20% 넘게 움직이면서 현재 구간에 47,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우원식 테마주인 뱅크웨어 글로벌도 1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음봉을 그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강세는 지켜내면서 4% 안팎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그룹주들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13위에는 하나오션이 3% 정도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 15위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2%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그룹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100% 참여하겠다 이런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중에는 2%대까지 밀리기도 했었지만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67만 원 선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힘입어서 다양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16위에 위치한 삼성 SDI가 4%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현재 구간에 20만 9천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19위로 내려와 보면 에코프로비엠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3%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1만 원 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 보면 17위에는 이수페타시스도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6거래일 만에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4만 원 선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도 소폭 상회하면서 4만 5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위에는 주성코퍼레이션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 고점 부근인 1,5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또 20위까지 확인해 보면 클로봇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로봇도 최근 연일 조정을 받았었는데 7거래일 만에 오랜만에 반등을 하면서 4%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순위권을 확인해보면 우선 삼성전자는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알리바바 회장이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과열을 지적하면서 거품론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기기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또 반면에 반도체는 어지러운 시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AI 참 말이 많아요. 거품이다, 아니다, 어렵네요. 좀 투자하려고 그러면 헷갈리는 얘기하고 이러니까. 너무 반대잖아요. 페이크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방향은 분명히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거품인가? 또 싶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최대한 진짜. 그나마 네. 봐줘도 속도 조절 정도는 지금 필요한 구간이다. 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맞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것만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확신이 좀 없단 말이죠. 특히 딥시크 등장하고 나서 조금 더 한번 혼란스러워졌죠. 흔들었죠, 진짜로. 그쵸? 예.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더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알리바바 쪽에서 나온 이런 거품론과 관련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든지 투자자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알리바바 회장이 이제 얘기한 부분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단기적인 수요보다 데이터 센터 공급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다 투자하는 돈을 보면은 막 엄청나게 지금 투자들을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원, 몇십조 원은 그냥 보통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만큼의 수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하겠죠. 그럼 공급이 그렇게 많은데 수요가 별로 없다면은, 그러면은 이거,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 지금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는 1, 2년을 보고 짓는 게 아니죠. 앞으로의 시대라고 하는 거는 있죠.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앞으로의 시대라는 것은 지금부터 100년, 200년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인간이 살아있는 한,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 시대가 전부 다 그 AI에 의존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부터는 AI가 없으면 안 되는 시대고요. 그리고 그 AI는 어디에다가 기반하냐면 데이터 센터에 기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유는 지금 10년, 20년을 보고 짓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앞으로 1000년, 2000년을 보고 짓는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앞으로의 1000년, 2000년을 갈 그 시대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먼저 지금 투자를 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막 짓던 기업들이 알리바바 회장이 그 얘기 했다고, 우리가 너무 지금 앞서 나가나? 투자, 여기서 좀 속도 조절하자? 이렇게 절대 안 하거든요. 지금 투자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여차해가지고 좀 뒤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AI 분야에서 주도권을 우리가 못 쥐고 3등 기업이 됐다. 이러면은 앞으로의
100년, 200년을 정말 계속 3등 기업으로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AI, 그 데이터 센터 짓는 부분은 멈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AI와 관련된 종목들의 우려감, 특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수요에 대한 우려감 같은 것들은 전혀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번에 블랙웰 울트라 나오고 이번엔 또 이제 그 다음 분기 때 실적 보면은 블랙웰이 얼마나 팔렸는지 알 텐데 굉장히 잘 팔릴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신고가 낼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와 관련된 투자는 올해도 계속해서 꾸준히 투자가 될 거고 아마 앞으로도 한 3년 동안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투자들이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알리바바 회장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반도체는 AI 중심으로 해서 그 종목들을 선별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후공정 쪽이라든가 또는 뭐 유리기판이라든가 CXL 이런 쪽의 투자는 여전히 그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가는 건 계속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밸류 체인 쪽으로 한번 쑥 훑어보면서 이러한 종목들과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찾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매크로한 그런 맞아요. 거품론에 네. 흔들리지 않고요. 네, 전망이 밝다라고 해주신 뭐 CXL 비롯해서 땡땡땡 네, 잘 기억해 두시고 그렇죠. 투자에 흔들림 없이 그냥 가져가시면 전략 쓰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돈 있는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게 세상의 패러다임 바꾸니까 지금 네. 그런 의미에서 AI는 가독이니까. 다 하잖아요 지금. 옛날에도 전기차는 있었다면서요. 근데도 그쵸, 불구하고 그쵸. 전기차 네. 선택 안 하고 내연기관으로 가서 여태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조금 하나 더. 네, 종목 넘겨드릴게요. 네, 하나 더 보지요. 네, 따상님의 종목으로 갑니다. 슈어소프트테크가 요즘에 조금 조용했는데 소프트웨어 쪽이군요. 진단 올라왔네요. 예. 네, 6,010원 10%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저희 수험생님의 기간을 단기로 잡으셨어요. 단기 목표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걸로 봐서는 지금 들어가서 많이 빠졌으니까 수익을 좀 짧게 내고 나올 수 있을까라는 구상이신 것 같죠. 반등 네. 타이밍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어쨌든 근데 지금 생각보다는 지금 들어가신 가격 대비로는 조금 빠져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전략이 좀 별로 통하지가 않으신 상황이셨던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6,000원 매수가는 회복을 일단 하셔야 될 것 같고 수익까지 노리시면 시간을 많이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생각하신 단기간 안에도 거기까지 성과가 날 수가 있을까요? 슈어소프트웨어는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자율주행 관련주로 일단은 분류가 좀 돼 있어요. 이제 이 종목은 원래 이제 하는 일은 이제 소프트웨어 검증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 자율주행용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은 그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거, 또 이제 원자력 돌리는 뭐 그런 소프트웨어라든가 또 뭐 방산업체들, 또 뭐 우주항공들 이런 쪽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조금이라도 결함이 있으면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증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슈어소프트입니다. 현대차 쪽에 일단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현대차가 자율주행 쪽에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실적을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눈에 확 띄게 드러나진 않고 있기 때문에 6,000원을 못 넘고 있죠. 중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6,000원 넘어가면 8,000원까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뭐 단기적으로 보자. 단기적인 것을 원하신다면은 가지고 계시면은 빨리 올라가면은 5,800원 정도까지는 좀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단기 대응하시려면 5,800원 정도, 그리고 중기로 보신다 그러면은 9,000원까지 이렇게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뭐 중기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쁘지 않네요. 9,000원 목표가 쏙 들어가는 받으셨기 단기가? 때문에 아닌데 목표가 들으시고 본인의 계획을 수정하실 수도 있죠. 꼭 단기로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요. 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6,000원에서 9,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시간을 좀 더 고려하시면서 그러면 될것 대응하시면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만족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총 335표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전문가님을 한번 좀 보내드린 다음에 요거 한번 1, 2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카로운 분석에 저에 대해서 분석도 굉장히 날카로워서 종목 분석만 날카로우신 게 아니라 놀랐네. 제가 보수적이다라는 단어가 네. 되게 잘 어울리거든. 저를 아는 사람들은. 예. 네. 자, 어쨌든 오늘 결혼하지 않는 이유 1, 2위 보고 연애하지 않느니라니까. 왜 자꾸 결혼이야. 결혼하니까 계속 결혼밖에 결혼도 안 할 보이네. 거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결혼할 거예요. 알았어요. 자, 응원하고요. 네. 1, 2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하지 않는 이유 1등이 뭘까요? 만날 기회가 부재하다. 마음에 드는 상대가 없어서 두 개 비슷하지 뭐. 예.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네. 그나마 이게 내가 눈을 좀 낮춰볼까? 이런 여지라도 있는데. 눈은 못 낮춰요. 해보니까 그냥 항상 고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안 돼. 그냥 자기 눈에 맞는 사람 만나면 돼요. 진짜? 너 눈 낮춰야 돼 해가지고 눈 낮춘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안 그냥 돼. 시도는 해봤는데 낮춘다기보다는 시도해봤어요. 난 이런 건 꼭 있어야 돼보다는 이거는 절대 안 돼는 있었었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죠. 마이너스 쪽으로 한번 전환해서 네, 얘기했더니 네. 좀 더 네. 효과는 있었고요. 어느 정도의 근데 상황과의 타협은 조금 필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말이 쉽게 맞습니다. 못 맞춥니다. 네. 못 낮춰요. 눈을. 못 낮춘다는 네. 걸 인정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만날 기회가 부재하다라는 것도 제가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만날 기회가 인위적으로 없다. 기회를 만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는 잘 안 생기는 것 같긴 하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냥 내가 뭐 인연대로 다 되는 사람은 다 돼 이러지만 사실 노력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네네. 연애든 뭐 결혼이든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회사집 스타일이었어가지고 그러면은 뭐 토마토에서 구풀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이 안에서 찾아야 됩니까? 이 건물 안에서. 그러니까. 네,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었거든. 있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없었어요. 있었겠지만 알았어요. 네. 그래서 못 만났지. 네. 그러죠. 네. 사내 커플이 왜 많이 탄생하냐? 사실 이런 것도 요즘에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도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고 또 서로 잘 알게 되니까 이렇게 그렇죠. 정이 싹 트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빼고. 우리 빼고. 우리 말고. 너무 자주 네. 만나서 학을 띄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뭔 간. 소리죠? 네. 오늘 랭킹 1위부터 5위까지 좀 네. 공개를 해봤고요. 시장 상황 볼 텐데 시장 좋네요. 오늘 계속 올라가요, 코스피는. 네, 거래소가 1% 넘게 뛰는데 이 효과가 있네요.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네. 지금 7위까지가 올라가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8%, 이런단 말이죠. 하이닉스 삼전이 거의 2.8%, 2.4%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풍요 속의 빈곤인 것 같기도 하죠. 이렇게 약간의 왜곡도. 상위주로 쏠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듯한 분위기가 조금 느껴지고 있는 상황. 코스닥은 한 반절 정도 나오네요. 거래소 상승에 반절 정도기는 한데 코스닥도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이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네. 요거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감까지. 어쨌든 네. 뭐 약간 욕심 버리고 이렇게 대장 쪽 가면은 좀 밑으로 좀 훈기, 이 따뜻한 온풍이 좀 퍼졌으면 남은 시간 동안 그랬으면 네. 좀 좋겠습니다. 네. 자,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장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